내가 지킨 안전수칙, 자리 잡는 안전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새롭고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플 때 약국에서 약사의 이 정확한 조제로 건강을 회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핸드폰 고장났을 때, 이 자동차 고장났을 때도 그렇고, 이 법원이나 세무서 관련 업무에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이용 분야에서도 맞습니다. 이 안전이 정말 중요한 방사선 이용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 방사선 이용 분야의 안전관리 전문가인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방사선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를 통과하면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됩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업, 의료,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개의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많죠.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안전 확보는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 중에서 신고 사용자라고 칭하는 80%는 방사선 사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허가 사용자인데 방사선 이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모두 예외 없이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안전관리자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법정 필수 인력이라는 점에서 직업적 가치와 매력이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방사선 이용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본인의 회사에서 안전한 방사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방사선 이용과 관련된 종사자 또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과 피폭관리 등의 방사선 장애 방지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요구되는 자격 기준에 관해 알아볼까요? 방사선 사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 사용자의 경우 방사선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해당 회사의 직원을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선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안전법령에서 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가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고 사용자보다 방사선 사용량이 많고 이에 따라 피폭량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이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 판단 근거는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증 소지 여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약사, 간호사에게는 면허가 필요하죠. 더 쉽게는 자동차 운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허가 필요한 이러한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원자력 이론, 방사선 취급 및 측정, 장애 방어, 원자력 안전법령 등의 4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소지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3년 이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받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을 챙기는 방사선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서 믿음이 가고 든든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로봇 같거나 아니면 이 군인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설마 먹는 거나 잠자는 것도 저희랑 다르진 않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좋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바로 수소문에서 이 전문가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안전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비파기 전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완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기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고 장비를 사용하는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방사선 안전관리자 방사선 안전관리자입니다. 우선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RI 면허를 알게 되었고 졸업 후 비파기 검사 전문 업체에 입사하여 면허 취득과 동시에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 친한 친구가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해보자는 권유에 그해 바로 일반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해 겨울에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대학병원 공채를 보고 지원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를 가지고 방사선 분야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선임이 되면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고 장비를 사용하는 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 학교는 신고 사용자로 분류되며 원자력 안전법에서 신고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가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진 않지만 경력 요건과 교육을 이수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수행 업무를 보면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기술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장애 방지 조치, 허가 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공고,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방사선 물질 등을 이용하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담당하여 지원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방사선 물질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허가 후에는 그에 따른 방사성 물질 등의 구매, 취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방사선 물질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피폭 방사선량의 관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각종 측정 장비 관리, 각종 기록 유지 및 주기적인 보고에 관한 사항, 방사선 작업 중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피폭 저감화 조치, 방사선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사용 후 발생되는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 모든 활동들은 방사선 작업자들이 방사선을 사용하는데 적절한 작업 환경 관리, 궤인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실험할 때 사용한 GCCD와 연구용 X선 방사선 발생 장치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수시 출입자의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관리 구역 내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 장애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밀봉선원 이동 사용 후 분실 또는 도난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방사선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 점검과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의 허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밀봉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업무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허가 조건 검토 및 유지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핵조 및 발생장치의 취득, 사용, 폐기에 대하여 관리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 보수, 업무 변화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그리고 동위원소 운반과 관련된 운반 신고 및 운반 용기 사용 검사 실시, 동위원소 누설 검사 및 설계 승인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둘째는 종사자 관리입니다. 종사자의 신규 및 정기 교육 실시, 종사자 건강검진 및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종사자 개인의 일일 방사선 피폭과 월, 분기, 연간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셋째는 안전점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허가 조건과 신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방사선 취급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하는가, 방사선 작업 시 피폭 절감을 위해 안전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신고기관의 경우 최초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기관에 비해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방사선 이용에 대한 현장 사용자 안전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자주 개설되거나 신고기관 내에서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하여 둔감해진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때 또는 작업 환경이 힘든 경우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방사선 위험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참 어렵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몸의 피로도는 쌓여가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둔감해집니다. 저 또한 초년기에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규제가 매년 강화되면서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편이어서 규제기관과의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로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방사선 안전관리자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년에 방사선 물질 운반을 다녀와 장비를 저장실에 옮기는 과정에서 장비 한 대가 사라져 사옥 전체를 한참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면서도 방사선 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에 있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피폭 사고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경각심을 갖고 더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휴일 오전에 병원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위층에 위치한 방사선관리구로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로서 긴급히 현장으로 가서 방사선 동위원소 조장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누구보다도 취급 방법 및 관리에 있어 베테랑이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발생장치의 특성, 작동 방법, 비상대응 방법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취급 현장의 작업 환경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다양한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설명한 것처럼 다양함에 따라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안전관리자 혼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다 함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안전관리자는 최전선에서 그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지만 보람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곧 안전관리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항상 개인 선량계를 착용합시다. 안전수칙 준수는 나부터! 꼭 기억해 두세요. 시간, 거리, 자폐. 방사선 안전관리자 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 하는 일이 정말 다르네요. 그렇지만 세 분 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 모두 느껴지셨죠?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있기에 방사선 이용 현장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도 함께 높아져야겠죠? 우리 모두 함께 안전수칙을 지켜나갑시다.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 자리 잡는 방사선 안전문화, 감사합니다.